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체외순환 중 이 적정한 드레니지에 대한 기준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순환 상황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정맥의 탈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충분한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체외순환에서 펌프를 이용한 퍼퓨전 플로우, 즉 관류량에 맞추어서 이 정맥 시스템의 탈혈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 및 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퍼퓨전 플로우에 따라 비너스 드레인이 충분히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낮은 리저버 레벨로 인해서 이 정상 이하의 퍼퓨전 플로우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간질구역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부종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낮은 리저버 레벨로 인해서 수액을 추가하게 되면서 세포 외액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낮은 퍼퓨전 플로우에 더해서 간질액이 더 늘어나 조직의 부종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어른에 비해 소아는 더욱 이런 상황에 취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정맥 시스템의 탈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드레니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체액량 관련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중 60kg인 사람이 60%의 수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세포 내액은 이 체내 수분의 3분의 2, 24리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세포 외액은 이 체내 수분의 3분의 1인 이 12리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체외순환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 혈관에 목적에 맞는 캐놀라를 삽관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포 외액 중에서도 이 혈관 내의 혈액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포 외액은 이 혈관 벽을 기준으로 간질 구획과 이 혈관 안의 혈장, 혈구 이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간질액은 세포 외액의 4분의 3인 이 15%인 9리터를 가지게 되고, 이 혈관 안의 혈장, 혈구는 세포 외액의 4분의 1인 이 3리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 구획에 따른 비율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 각 구획에 따른 체액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비율은 각각 이 3분의 2와 3분의 1이며, 이 세포 외액의 이 4분의 3은 간질 구획에, 4분의 1은 혈관 안의 이 혈장과 혈구로 분포되는 비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세포 외액량 중에 이 혈장, 혈관에 위치한 혈액 볼륨입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 옥시네이터의 이 리저버 용량은 이 제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성인용의 경우 보통 4500ml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혈관 안의 전체 혈액 볼륨이 4500ml를 넘기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혈관은 이 심장 또는 이 조직세포를 기준으로 이 동맥 시스템과 이 정맥 시스템으로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은 이 정맥 시스템과 동맥 시스템에 각각 캐놀라 삽관을 통해서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동맥 시스템과 정맥 시스템의 이 혈액량을 구분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혈관 안이 혈장과 혈구 성분 3리터 중 이 정맥 시스템에 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맥 시스템에서 3분의 1의 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맥 시스템에서는 이 3분의 1인 1리터가, 그 정맥 시스템에서는 3분의 2인 2리터가 2리터의 분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람의 혈액은 대부분 정맥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이 정맥 시스템의 혈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심장으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가가 유효순환 혈액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이 조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동맥의 가장 작은 혈관의 단위는 캐필라리, 즉 동맥의 모세혈관과 이 정맥혈관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베뉴얼, 즉 이 세정맥은 이 조직세포를 기준으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들의 지름의 크기는 실제적으로 헤모글로빈이 한 줄로 지나가는 정도로 아주 미세하며 이 한 층의 내피세포를 가지면서 이 조직세포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및 이 대사작용을 위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 이 체해순환 과정은 이 동맥혈관인 이 상행대동맥 또는 대퇴동맥에 삽관을 해서 관류를 진행하고, 무심방의 삽관을 통해서 탈혈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 시스템에 위치하는 혈액을 통해서 관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및 이 물질 교환을 이룬 다음 이 정맥 시스템을 통해서 이 체해순환 회로로 드레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저버에 드레인되는 혈액량 기준 설정은 이 동맥 시스템에 있는 혈액이 차지하고 있는 볼륨이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60kg의 60%의 수분을 가진 환자에서 체해순환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36리터의 볼륨이 모두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동맥 시스템에 위치한 이 혈액의 관류를 통해 조직을 지나 물질 교환을 시행한 후 이 정맥 시스템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려 탈혈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동맥 시스템 혈액의 양만큼만 리저버 드레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입 A 다이섹션의 경우 이 하이포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체해순환과는 다른 과정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 하이포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하는 경우 체해순환 자체를 완전히 멈추고 비너스 라인을 완전히 열어서 이 환자의 정맥 시스템에 위치한 혈액이 리저버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해보면 이 리저버에 이미 순환 중에 드레인되어 있던 혈액 볼륨에 더해서 이 정맥 시스템에 있던 혈액이 리저버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 나온 예처럼 거의 3리터의 볼륨이 리저버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 수분량이 많은 환자라면 리저버의 용량을 넘어서 넘치는 일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도 다수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몸무게 60kg에 전체 수분량이 6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양은 동맥혈 시스템의 혈액인 1000ml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세포 외액의 혈관 안의 볼륨을 정맥혈과 동맥혈로 나누고 동맥 시스템 혈액 관류를 통해 이 조직에서의 대사 과정을 거쳐서 정맥 시스템을 통해 체해순환 회로로 드레인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맥혈이 그 환자의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혈액 볼륨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드레인 관련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드레인이 잘 된다 안 된다의 판단 유무는 이 여러가지 상황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체해순환 직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드레인이 잘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의 기준이 이 리저버의 양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리저버로 드레인된 볼륨의 양이 많아 보인다고 절대로 드레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리저버로 드레인된 혈액 볼륨이 양이 적다고 해서 드레인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체액량을 바탕으로 기준이 되는 혈액량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혈액량을 바탕으로 삽관의 상태를 포함해서 이 물리적인 조건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양이 계산된 기준에 비해 증가했다면 증가된 원인을 생각해서 체해순환 중 해결해줘야 할 것이며 만약 기준보다 적은 양이 드레인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원인을 분석해서 정상 혈액량을 찾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캐뉼레이션 조건이 부적절하다면 이 드레인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판단은
이 체해순환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레인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상황을 보면 캐뉼레이션 조건이 적정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대동맥 판막 역류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에서 LV의 위치해 있는 벤트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이 배출되고 있을 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드레인 관련된 사항은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모든 조건이 정상인 상황에서 이 환자의 체액량 관련 드레인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체내 수분량은 이 연령, 체격, 이 성별에 따라 수분 비율이 따라 수분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체적으로 이 남성이 여성보다 수분량이 많으며 이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수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형에 따라서는 이 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근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체형이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체형보다 수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신생아에서는 거의 80%가 수분이며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 45%까지 수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화의 수분량을 이야기할 때 이 상대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단순히 소화가 몸이 작다고 해서 이 성인보다 이 체액량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아와 어른을 같은 비율로 환산해서 수분량을 측정하면 이 소아에서 훨씬 많은 수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인 수분량이 성인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으며 이 성인에 비해 높은 대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아심장 환자의 펌프 관류량은 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성인의 100% 퍼퓨전 플로우를 카디악 인덱스 2.4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소아의 경우에는 카디악 인덱스 2.8에서 3.0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 조건에 따라 수분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같은 양의 수분을 소실했을 경우 그 영향은 다르게 됩니다. 이 여러 조건에 따라 가장 적은 체액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이 여자이며 이 나이가 많고 체구가 작은 환자에서 가장 적은 체액량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환자의 수분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 언급된 조건들을 확인하고 이 최종적으로 직접 확인해서 정확한 수분량을 계산하는 것이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계산을 하지 않으면 여러 상황에서 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체액량을 측정할 때 이 대체적으로 이 체중만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만 이 같은 몸무게라도 체지방량에 따라 수분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BMI의 계산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이 체액량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액량은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수분량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체액량 계산에 있어서 이 몸무게를 기본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체액량 계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같은 몸무게라 하더라도 이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근육량이 많은 사람에 비해 체내 수분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이 근육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 70% 이상의 수분량을 가지게 되지만 이 지방의 경우에는 20%의 수분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표는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이 남자와 여자에 따른 평균 키와 체중을 계산한 표입니다. 이 표를 참조해서 체액량을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170cm의 키와 9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환자의 몸무게가 근육량이 많아서 몸무게가 증가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분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만약 지방이 많아서 체중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 보시는 표를 참조해서 이 체액량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170cm일 때에 62kg의 표준 체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90kg의 체중으로 체액량을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체액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체외순환을 시행해보면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양은 계산된 값에 비해 상당히 적은 양이 드레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자를 직접 확인해보고 지방이 많아서 몸무게가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 표를 참조해서 표준 체중량으로 계산하면 좀 더 정확한 체액량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표는 청소년의 표준 성장 상태를 표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서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신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표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체외순환을 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